문이 있고 자가 있습니다. 문과 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한자 그러고 한문 그러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한자는 뭐고 한문은 뭐예요? 그러면 한자는 낱글자로 하고 한문은 한문 문장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틀리죠. 자, 문과 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자, 한자의 육서법칙이 되고, 육서라는 말은 자 주례에서 나온 것이고, 주나라, 주례라고 하는 것은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통일하면서, 오늘 예 그러는 것이 뭐 단순한 의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법과 제도, 나라 운영하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 행정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주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각종 제도, 그죠?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제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주례가 되는 것이죠. 그 주례의 지관사도편에, 여기 주례에도 관직의 총책임, 우리가 옛날에 육부가 돼 있죠. 천지, 그 다음에 춘, 하, 추, 동 해가지고요. 조선시대 이호예병 형공 하듯이요. 천관사도, 지관사고, 그 다음에 천관 종백. 지관, 제가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천지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육서를 바탕으로 해서 허신이 육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허신은요, 제일 처음에 문이라고 하는, 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에는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에는 회의와 형성이 있고, 그러니까 문자를 이와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서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보고 거기에는 문이 있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자의 활용편이 나오죠. 문자를 활용해서 이제 이것만 계속 글자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활용을 해서 뭐냐, 하나는 자 전주, 자 물을 댔다라고 하는 전주가 있고요. 돌려서 본래 있는 글자를 돌려서 여러 뜻을 거기다가 더 담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쓰기가 하니까 임시로 비슷한 걸, 발음도 뭐 비슷하거나 뭐 해서 가차, 임시로 빌렸다라고 하는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육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천문, 그럴문이라고 하들 보통들 외울 겁니다. 자, 그럴문. 그럴이 뭐냐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럴 그러면 글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럴이라고 할 때 그랄 그림도 표현돼요. 문이라는 것도 표현됩니다. 그죠? 우리가 문장이라고 할 때 그 한자의 문장도 표현됩니다. 천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물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물리. 다 이 글자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문은, 자, 요 글자는 돼지의 머리 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꼭대기 하늘을 표현하는 거죠. 돼지의 머리 두라고 해서 그 꼭대기 하늘을 표현하는 글자인데요. 위라는 것이죠. 저 위에서 하늘이죠. 저 위에서 누가 서 있냐? 자, 이거 공부했죠. 빛을 별자인데 좌양우음이니까 어두운 음에서 양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양에서 어두운 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파일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과 음이 사귀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무슨 얘기냐? 하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해가 있고 어두운 밤에는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한 바퀴 빙 돌면 하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귄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나오는 문양들이 다 다르죠. 봄에 싹이 돋고 무럭무럭 자라고 꽃이 피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 맺고 다시 시들어서 그죠, 죽는 것, 다 그게 뭐냐면 무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무늬가 있죠. 음양에 낮에 해가, 나는 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천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음양의 무늬가 이렇게 천문이라라는 거. 그래서 천문 그러면 하늘의 일월성신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일월성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생기나요? 땅에는 이치가 생기죠. 자, 우리가 주역에 보면은요, 제천 성상하고 제지 성형하니, 땅에는 지, 성형,
하늘에는 상을 이루고 땅에는 형체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체를 이뤄서 이 속에서 뭐가 생긴다? 변화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역에 대해서 그 해설을 했던 공자가 계사상전 제1장 맨 첫 번째 문장이 끝에 나오는 겁니다. 변화현이니라. 견자가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현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냐?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그저 상이라라고 하는 것이 역시 천문인 일월성신입니다. 낮과 밤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땅에는 뭐예요? 모든 형체가 생긴다 그랬죠.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 이것도 공부 다 했습니다. 모든 형체. 그래서 이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반짝반짝하는 그래 둥근 모습밖에 없죠. 그것이 땅에 나와서는 구체적인 형체를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제천성상하고 해서 하늘에는 문이 있고, 그다음 관상어천이죠. 하늘에는 상이 있고 땅에는 법도가 있죠. 그래서 법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상 개념으로도 표현해요. 자, 상형이라는 말도 있고 보통 법상이라는 말, 주로 이건 불가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요. 법상이라 그러면은 하늘에 바로 해와 달이 운행되면서 땅에는 그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생장수장하는 이치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문 하면은 상형이라고 해야 될 텐데 허시는 지사를 먼저 내세웠어요. 어쨌든 뭐 하늘의 일도 일이고 땅의 일도 일이라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일단 모든 글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 여기 해당하니까 상형문이죠. 지사문입니다. 이따 자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상형문, 지사문이 되는데요. 어쨌든 상형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해와 달과 그저 별과 그 다음에 나무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뭐냐면은 상형에 해당될 것입니다. 상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문이라고 할 때는 그죠? 그래서 문이라는 말로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모양이 있어. 상형에 형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이니까 보이는 걸 그대로 갖다 그린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게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 될 겁니다. 만드는데 바로 뭐 했느냐? 아까 주역에 먼저 이에 앞서서 음양보를 가지고 글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간결하게 우리가 나타낸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예요? 주역의 부호입니다. 이 주역의 부호가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오냐? 글자 속으로 들어와서 간략하게 상징하는 것이죠. 모양들을 특징만 잡아낸 것. 아까 루라고 할 때 루라고 할 때 셈 숫자에 루라고 하는 것이 배틀에서 모든 배틀 모양을 다 표현한 게 아니죠. 우리가 배틀기라고 할 때 배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실을 자아낸다. 이미 저 건져 올린 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틀로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거를 뭐예요? 아까 잉하하고 그 다음에 바디하고 거기 앉아있는 여자가 짜는 가장 그 특징만 잡아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본 떴다가 아니죠. 특징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러죠? 그죠? 거기 나타난 기본의 상형을 특징만 잡아가지고 간략히 한 상형문이 있는 거죠. 상형문이 있고, 그래서 1월과 나무목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눈에 보이죠. 하늘에는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고 땅에는 나무가 있고 그대로, 그 다음에 주역의 음양의 부호를 활용해가지고 간략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 이거 안 보이죠? 동영상 담아놨으니까 왜 이렇게 해서 계속 쓰지만은 제 형체는 사라집니다. 조금만 시간만 가면은요. 그래서 그 일을, 그죠? 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일이다라고 할 때요.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지자입니다. 자, 이걸 제방변이라 그러는데요. 왜 제방변이라고도 이것도 이제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탕제라고 하는 글자는 요겁니다. 바탕제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냐면 저 옆에 있죠. 방소에. 저 방소.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 가 쪽에 있다. 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방변 그래요. 제방변이라고 백날 외워도 역시 한자 뜻 못 옵니다.
이 제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느냐? 기본적으로 손수자예요. 사람의 손수. 자, 손이라고 하는 가운데 손가락 긴 게 되겠죠. 그래서 5개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걸 표현한 글자인데요. 자, 이 손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손. 이 음부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옛날에 뭐 오래전에 한나라 때 나온 걸로는 아주 알려지긴 하는데, 자, 이 우주제호수라 그랬습니다. 우주가 바로 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 손이다 그러면 앞이 있고 양이 있죠. 뒤에 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쥐고 둥글고 펴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든 것을 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1월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행이 생기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됩니다. 자,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토가 여기가 되고 토가 여기 되고 목, 화, 금, 수.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서부터 땅에서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있고 음이 있고 바로 오행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한 손에. 그리고 손가락 마디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아마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지손가락 마디는 2개죠. 그 다음에 나머지 4손가락은 각각 3마디입니다. 그러면은 계절로 표현하자면 한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때 한 계절마다 몇 개월씩? 3개월씩. 3, 4, 12, 1년 12달이 있죠. 그 1년 12달 두 손을 딱 맞잡으면 뭐예요? 24절기입니다. 24절기에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토 모든 게 중앙이 되는 요 2가지를 합치면은 둘둘해서 4개에서 28이 되죠. 하늘에 바로 이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28수까지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치가 바로 이 손바닥에 있다 그랬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 아기들 막 태어나면은 이제 걸음마 하고 막 손 뭐 이렇게 할 때 훈련시키죠. 지엄 곤지 해가면서 이게 바로 다 이 우주 원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연중에. 자, 그래서 지라고 할 때 제방변인데 제방변의 원 글자는 바로 뭐였다? 손수가 되고요. 이 손수라 그래서 이 손수에서 뭐냐면 이걸 변형시켜서 바탕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바탕재, 이 손이라고 하는 글자가 또 다른 글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바탕재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만은 옆으로 쓸 때는 자 쓰는 방식이 이렇게 좀 작게 날씬하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대신에 올립니다. 올려놓고 글자가 얘하고 같으니까 제방변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알았죠. 요 자체가 뭐다? 손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글자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옥편 찾으면, 요즘 옥편 찾을 일도 없겠지만은요, 그리고 보면 이거 자체가 어디냐면 얘의 원래 글자는 손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죠. 손가락 가지고 뭐 해요? 이리저리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옆에 가르칠 지를 보시면은요, 지 이거 맞볼지예요. 이거는 숟가락씩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굽은 숟가락의 변형이죠. 음식을 만드는데 숟가락 음식 한번 뚝 떠가지고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로알자죠. 혓바닥입니다. 그죠? 입이죠. 여기다 이렇게 먹어봅니다. 그래서 맛볼치예요. 얘만 그죠? 맛보는 것인데 꼭 숟가락감만 맛보나요? 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맛이 어떻다 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해서 맛볼지도 되고 맛보면서 어떻게 돼요? 좀 싱거운데 그러면 소금 좀 더 넣어라 이렇게 지시하죠.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유 짜다 물 좀 더 부어라 이렇게 해서 그죠? 이런 대로 간을 맞추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키다죠. 가리키다. 이거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면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디로 가시오 저기로 가시오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그 일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일사자 봅시다. 일은 양이요 네모는 뭐예요? 땅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둘이 만나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양과 음이 사귀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꿰뚫을 줄 알아야 되겠죠. 뚫을 권자입니다. 꿰뚫어서 돼지의 머리개니까 잡는다. 이치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 하라고 우리가 보통 이걸 일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인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귀찮은 일 또 생겼네. 아이고 힘든 일 생겼네. 요새는 그 이른바 그 농경사회 이 문화가 다 없어지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 기계문명 사회 하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먹고 살아야 보면은 뭐예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죠? 여기 그 공감대도 못 이루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맡은 바 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거 보통 섬기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섬길사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을 잘하려면은 그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있는 이치가 뭔지를 꿰뚫어서 그죠? 그것을 잘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잡아낼 줄 알아야 그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 별로 매력도 못 느끼고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그 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파악하고 헤아려야 되는 것이 이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일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섬길사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늘과 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그죠? 특히 땅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뚜닥뚜닥 해서 뭐 책상도 만들고 오늘날 뭐 컴퓨터도 만들고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이런 과정들, 일하는 과정들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사라고 해서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글자죠. 추상적인 것이고 이건 구체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게 있죠. 올라가다, 내려가다 간단하죠. 허시는 이걸 가지고 자 어느 기준선을 하나 두고 위에 가면은 올라가는 것, 내려가면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글자가 더 되면서 쭉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거기다 전복자를 하나 딱 썼습니다. 점주자. 그래서 전복자가 되죠.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지 말고 중을 잡을 줄 알아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윗상자도 되고 위라는 뜻도 되지만 올라가다라는 동사로도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다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일정 정도 가서 멈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아래하 이런 것들이 바로 지사입니다. 한자의 가장 바탕이 되는 글자예요. 그것이 바로 문이죠. 그러면은 자 문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낳죠. 그 만물도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서 낳습니다.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죠.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뭐가 돼요?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문은 자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그죠? 하늘에서 양과 음이 사귀었으면 그 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자식이 나오겠죠. 우주 제호수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주라고 표현할 때 전부 다 요겁니다. 이 우주도 다 지부집주예요. 지부집주. 나중에 천자문 뭐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지부라고 할 때에는 갈로자가 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 해가지고 어디냐면은 정확하게는 얘는 집 가운데서 처마를 가리킵니다. 처마 아래쪽이죠. 얘는 지금이야 이 서양식 건물들은 처마가 없습니다. 동양의 황하문명권의 그 집들은 뭐냐면 전부 처마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처마 있죠. 그 비가 오면 사람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인데 집 가운데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처마를 가리키고요. 유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을 유우니까 생명이 거기 속에서 태어나죠. 땅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집 그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바로 주입니다. 이게 집이에요. 그러면 이건 집면이 되고 지붕이 되죠. 덮은 것이고 그 위에 굴뚝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자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가 시집가서 집에 가서 자식을 낳는 것이죠. 시집가. 그래서 아이 낳을 자자도 되고요. 바로 문이 양과 음이 사귀어서 자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자자는 그래시 자자가 글자 자 보통 이거 글자 자인데요. 글자 자에 더 앞서서 바로 시집갈 자자죠.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시 표현해서 자 문은 뭐예요? 자의 부모가 됩니다. 문은 자의 부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에 자식이 바로 뭐예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워지죠. 그럼 모든 문 그죠? 문 다시 말해서 상형과 지사와 상형의 글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 중에서 뜻들만 모인 것 뜻들만 모였다고 하면 나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우거졌다. 수풀림자가 되죠. 아이고 더 많다. 뭐가 돼요? 더 많다 그러면은 삼림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허신 같은 경우는 이 회의에 대해서 호반무하고 말씀 원자를 쓰죠. 회의 문제 허신 같은 호반무
허신 같은 호반무죠. 호반무라고 우리가 무력 표현하는데요. 뭐 글자를 보면은 창과 주살 익자인데요. 옛날에 새를 잡을 때 그 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 강가에서 새를 잡는다, 바다에 새를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로 쏘았다면 물속에 떨어지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특히 새가 아니라 물고기 잡았을 때 그래서 딱 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활끈에다가 뒤에다가 화살 나가면은 요 뒤에다가 끈을 매달아요. 끈을 매달아 가지고 잡으면은 그냥 끌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창이나 뭐 그 다음에 아까 화살 뭐 등등을 다 포함한 무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무기는 그칠 때 그치고, 그죠? 그칠 때 그치고, 그치더라도 바르게 그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무, 우리가 무력이라고 할 때는 무력을 쓰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또 나아갈 때 나아가고, 윗상자죠? 그칠 때 그치는데 바르게 딱 그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라는, 그래서 무는 그냥 무조건 뭐 힘세다고 날뛰는 게 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중동, 그죠? 정중동의 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무가 되는 것이고, 굳셀무, 그래서 굳세다라는 뜻으로 쓰죠. 굳세다. 때로 힘을 쓸 때는 쓰겠지만 항상 바르게 그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믿을 시인을 두었습니다. 믿을 시인은 바로 사람의 말이죠. 그 사람의 말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참 믿지 못할 게 참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회의자라 이건 회의자가 되겠죠. 회의자. 지사문, 상형문, 회의자, 그 다음에 형성문이 있습니다. 자, 형성문은 참 두 가지인데요. 형성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쪽은 뜻을, 한쪽은 소리를이라고 하는데 틀렸죠. 형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상형의 바로 형입니다. 형체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 강 뭐 해가지고 어쨌든 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한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소리까지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는 것이 되고 저 윗물과 아랫물을 같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강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어린이 동화에 보면 동요에 보면은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바다로 간다예요. 그럼 저 산에서 나오는 계곡의 물이라고 하는 것, 그죠? 물이 있죠. 처음에는 손톱 조자입니다. 조그맣게 작게 해서 이리저리 지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작을 요자죠.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게 바로 계곡이죠. 신의 계자, 신의 물입니다. 신의 물이 점점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냇물아 흘러서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하니까죠. 저 상류의 물과 아랫물을 연결해 주는 게 강입니다. 그리고 강에는 또 물이 많아서 그죠? 하다 그래서 황하라고 표현할 때도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강하. 그래서 허신 같은 경우는 이런 글자가 한쪽은 가가 되고 공이 되니까 이게 한쪽은 소리를 나타내주고 한쪽은 그 글자가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표현해서 형성이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듭니다. 그죠? 그런데 꼭 소리만 그냥 단순히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역시 여기도 뭐냐면은 뜻을 담아낸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든 물이 매양매 늘 물이 있는 거, 만약에 저 바닷물이 마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 지구의 생명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매양매자 늘 물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다. 그래서 물에 커져가는 과정을 쭉 나타낸 겁니다. 이런 글자 해자가 되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형성에 해당되겠죠. 바다 해자 이거 여기 거의 형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에 아주 쉬운 글자라고 하는 이를테 문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주 그랬습니다. 물을 댔다, 돌려서 물을 댔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주라고 할 때 전주에는 저기에서 설문 같은 경우에서 허신 같은 경우는 고하고 로라고 표현해요. 어느 특정한 한 글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우리 처음에 공부했었죠. 학위 시습지 할 때, 학할 때, 사귈예자죠. 사귈예자. 그래서 사귀었고, 그래서 효를 배운다. 그래서 학할 때 여기 효라는 글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익히고 해가지고 실제 실천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딱 보기만 해도 아 저놈이 아이고 전 불효한 놈이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깨닫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아 이제 깨달을 만하고 이제 두루다 통할 만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늙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늙었더라.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건 노성인 해가지고 성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루두루 깨달은 사람이라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고자를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살필 고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늙게 되면은 두루두루 살핀다라는 뜻이고, 이러다가 또 죽죠. 또 어디다 쓰느냐면은 이것도 어디 하나 쓰는 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 전주라 표현했고요. 가차라고 표현할 때 가차. 우리가 전주 문자 이건 말고 이거는 좀 그렇고 제일 쉬운 것이 바로 쉬운 게 많이 썼던 게 우리 악기약자라 그랬죠. 악기약자가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까 되게 즐겁다 해서 즐거울락, 즐겁다 보면 그냥 다 좋아요니까 그래서 좋아요라고 쓰는 거죠. 악기약자, 즐거울락자, 좋을요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전주문에 해당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를테면은 뭐가 또 있었던가요? 조금 전에 배웠던 샘숫자죠. 샘숫자도 전주문자로 쓸 때 그저 수로도 쓰고 촘촘할 촉자로도 쓰고 자주 할 때 삭 하는 거 이게 전부 다가 전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차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빌려서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허신이 예를 들은 것은 자 영과 장입니다. 실제 그 뜻에는 없는데 영이다라고 할 때는 이재금자에다가 그 다음에 무릎구를 요 글자는 자 무릎구를 절자에 해답니다. 지금 우리가 명령하죠. 임금님이 자 명을 하면은 이 구자에다가 모든 모을집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명령할 영자인데 여기다 뭐라고 하느냐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름답다 하여금 뭐뭐하게 시킨다라는 뜻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장은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뜻으로도 쓰는데 여기다 어른이라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가차 문자는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참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이게 뭐죠?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롯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을 이 뜻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 뜻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멋대로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어떻게 쓰느냐? 롯데. 비슷하면서 로텐. 락천이라고 해서 로텐 이렇게 표현하고 코카콜라. 멋지죠? 가구 가라. 입에도 좋고 좋아 가구 가라. 펩시콜라 그랬더니 펩시콜라는 바이쇼 콜라인가요? 백사 가라. 바이쇼 모든 일들이 그죠? 코카콜라만 하면 제가 코카콜라 광고하는 사람 보이니까 바이쇼 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발음만 갖다가 그저 빌려가지고 뭘 나타내는 게 전부 다가 가차에 해당됩니다. 이 가차가 참 많이 쓰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불교에서 쓰이는 한자들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언제 때 들어오냐? 한나라 때 들어와요. 이른바 한자라고 하는 글자들이 다 정비되고 난 뒤에 불경이 들어오고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러한 가차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불 할 때 이거 쓰죠? 절사라고 할 때 사라고 쓰는 거. 사는 원래 그냥 관청이에요. 불경을 들여왔을 때 둘 데가 없어가지고 당시 제가 백양사인가? 그 관청에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사찰할 때 사로 써요. 사찰하는데 사찰은 불교 사자. 근데 우리 원래 관청 시자라 그랬죠, 이거. 그죠? 관청 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처 불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이게 무슨 글자냐면 돌 필자입니다. 돌 필자에다가 발음도 비슷하니까 빌려서 쓰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가차 문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그 불경에서 쓰이는 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불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지무지 어려워하죠. 한자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이것까지 알아야 되고 왜냐면은 그 산스크리트어를 그 음차를 해가지고 갖다 빌려 쓴 거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에
그 불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불교대학에서 한 1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자를 몰라서 도저히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경전 좀 어쨌든 한문 강의하는 사람 하나 불러서 써야 되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도 1년 후에는 아예 모든 강좌, 한문 강좌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래도 모르겠더라. 요즘은 또 유행이 또 뭐냐, 산스크리트를 배워가지고 불경을 제대로 이해하자라고 하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일들이죠. 그것도 이미 고대 인도어가 돼버린 상황이 되고, 어쨌든 모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문헌들을 번역하는 과정은 그 본래 나온 지역의 문화, 문명들이, 그죠? 철학이 담겨져 있지만은 이미 한번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게 바뀌죠. 왜냐하면은 저쪽 문화를 잘 이해 못하니까, 왜냐하면 내 문화식으로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오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양쪽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의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은 한자를 아예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돼요? 우리말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더더군다나 주로 뭐 요즘에 뭐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 뭐냐 간략간략한 문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말을 아주 축약하고, 그 다음에 대간 안 대간 적당히 그 영어 조금 배운 거 가지고서는 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른바 문해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아예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얼마 못 가면 아마 한 대, 두세 대 가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남아있을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남아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그 세대 간의 이 문화적 격차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우리가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화문명권의 가장 주축을 이루는 핵을 이루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훈민정음, 그죠? 한글에 대한 훈민정음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여기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철학과 그런 그 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보다도 그저 남들하고 똑같이 가고 남들 뒤쫓아가기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한동안 좀 차분하게 앉아서 나를 좀 돌아보고 그 속에서 다시 이제 한 단계 더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맨날 쫓기듯이 살게 되고, 그러면 사회 전체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됩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